가게 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전문투자 증시나침반 안지원입니다. 네, 쉬운 투자 증시 각도기 곽상현입니다. 멋진 금요일이죠. 네. 오늘도 멋진 날 맞았죠? 네, 많이 올랐습니다. 네, 오늘 정신없이 지내가지고 지수도 제대로 못 봤어요. 자, 그러면은 거의 사상 최고가네요. 자, 그러면 네. 예, 금요일 날 또 한번 외쳐봐야 되겠죠? 하나, 둘, 셋. Thanks God, it's Friday. 네, 즐거운 주말 되시길 빌겠습니다. 네, 몇 주 연속으로 금요일을 기분 좋게 장식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오늘도 코스피는 0.77% 상승해서 3,249포인트. 네. 꽤 높은 수치이네요. 그리고 코스닥은 아직도 1,000 아래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래도 0.34% 상승해서 마감했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1000포인트 근처니까 뭐 네, 나쁘진 않죠. 네, 나쁘진 않았습니다. 어제 좋았잖아요. 네. 그렇죠. 어제 많이 올랐죠. 거래소보다 훨씬 많이 올랐으니까. 네. 네, 그래서 오늘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피에서는 4,700억 매도를 했고요. 코스닥에서는 2,000억 매수했습니다. 네. 네,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1,700억 매수, 코스닥에서는 1,200억 매도했고요. 기관은 코스피에서 2,600억이나 매수를 했고요. 코스닥에서는 900억 매도했습니다. 6월달 들어오면서 조금 달라지는 게 기관 외국인 매수가 자주 보여요. 네. 이게 좀 달라지는 점이죠. 이제 지들도 방법이 없는 거야. 이젠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지. 돌아와야죠. 팔아주마. 돌아와라. 네. 오르면 항상 개인들이 팔고 있어요. 네. 팔아줄게. 와. 내 줄게. 물량 좀 줄게. 근데 그렇다고 막 파시면 안 됩니다. 더 올라갈 거는 안 파셔야 돼요. 그럼요. 제가 지난 월요일 날 배진한 슈퍼게임 있잖아요. 네. 그분 채널 가서 그분 20만 기념으로 저를 불러가고 제가 진짜 월요일날 그것 때문에 바빴는데 거기 갔다 왔는데 우리 배진한 그분이 슈퍼게임 중에 제가 역대 본 슈퍼게임 중에 가장 순진하신 분이더만 아주 짧은 기간이라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근데 그분이 HMM으로 15배를 먹었다는 거야. 근데 나는 궁금했지. 도대체 언제 진입을 했고 어떻게 했는지 그걸 물어봤는데 보유기간 1년이 넘었어요. 네. 어려운 일입니다. 15배 먹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올라가고 있는 주식을 1년 내내 갖고 있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홀랑 팔아버리는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한 20% 올랐으면 이거 좀 떨어질 김이 보이면 바로 잽싸게 팔아버리죠. 그 중간중간에 얼마나 많이 빠졌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아직도 뭐 물량을 일부 갖고 있다고 그러던데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제 다시 다음에 한번 만나면 다시 한번 더 그런 거 물어볼 건데 결국 저거죠. 매도가를 정해놓고 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수할 때 매도가까지 정해놓으셔야 합니다. 정확하게 딱 얼마 이게 아니고 끝점까지 뭐 원까지 맞추는 게 아니고 대략 이런 정도 레인지로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보수적으로는 어디까지, 공격적으로는 어디까지. 근데 나는 대략 어디쯤인데 어디쯤에서 나는 마음의 결정, 매도 결정을 해야 되겠다. 이걸 정해놓고 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저기에 나오죠. 각도기 클리닉. 매주 금요일 날 하나씩 올라갑니다. 각도기 클리닉에 이메일로 사연을 보내주신 분에게는 치킨 쿠폰도 드립니다. 탕수육 쿠폰은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이번에 어저께 사실 생일이었는데 네. 고객분들 중에 기프티콘을 주신 분들이 있으세요? 꽤 많았었어요. 네. 저도 어떻게 하셨는지 깜짝 놀랐는데 네. 탕수육 쿠폰이 없어가지고 이거 드립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탕수육 쿠폰 얼른 만들어 주십시오. 아니 본인이 장사를 한번 해봐. 예? 탕수육 전문점 이런 탕수육 아니면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동네 맛집 중국집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아니 뭐 이미 있잖아요. 중국집 체인점들이 있는데 그렇게 많지 않아서 기프티콘 등재를 안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러네. 중국집이 천하통일이 안 됐구나. 천하통일이 아직 안 되긴 했죠. 근데 다행이지. 사실은 개인 자영업자들의 공간이 아직 열려 있다는 거니까. 하기야 요 근처 저희 서대문에 와서 걸출한 중국집 하나 찾지 않았습니까? 어디죠? 동네 발전을 위해서 예. 짬뽕주의라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저 오자마자 거기 맛집이라고 들은 첫 번째 음식점이긴 합니다. 이 짬뽕주의는 제가 이제 사실 중국 음식에 대해서 상당한 일가견이 있습니다. 우리 나침반은 일가견이라고는 전혀 없어요. 그냥 다 맛있어요. 다 맛있어 그냥. 거기도 맛있고 상부터 하까지 다 맛있대. 저는 사실은 이제는 입이 굉장히 고급돼서 웬만한 데 가면 탕수육 먹다 젓가락으로 놔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정도 수준까지 입맛이 올라갔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 서대문 짬뽕주의 상당히 잘하는 집입니다. 특별히 볶음밥을 잘해요. 의외로. 저는 개인적으로 볶음밥을 옆에 짜장 소스 얹은 볶음밥 인정 안 합니다.
그건 짜장밥이지. 그렇군요. 그건 짜장밥이야. 볶음밥은 짜장이 없어야 돼요. 그거를 맛을 내는 게 진정한 그 요리 솜씨죠. 침 나온다. 배고파. 빨리 이제 내용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벌써 지금 5분이 흘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저희는 짬뽕주의하고 어떠한 그 광고 협약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네, 그렇죠. 전혀 없어요. 그분 저희가 이 유튜버인지도 몰라요. 네. 그리고 어저께 제가 이거는 이제 카페에서 실시간으로 봤는데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네. 5월달 미국 수치죠. 예상치가 4.7%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한다였는데 5%가 발표가 되면서 예상치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의견을 좀 내가지고 소개를 해드리면요. 네. 앞으로도 좀 인플레이션 국면이 예상된다라고 하면서 한국 주식 중에는 특히 인플레이션에도 영업마진 압력이 가장 낮은 종목에 주목하라라고 언급을 했고요. 우리가 계속 했던 얘기잖아. 그쵸. 뭐 골드만삭스 골드만 하지 않네. 별거 없네. 실버만? 예. 네. 네. 죄송합니다. 근데 그쪽에서 저를 스카우트 할 가능성 거의 전혀 없고, 스카우트 한다고 해도 갈 생각이 없어요. 영어가 안 돼. 그쵸. 강력한 아킬레스가 있어. 네. 강력하죠. 네. 예, 한국은행 수치에 따르면요, 4월달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5.6% 증가를 했지만 5월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2.6% 상승에 그쳤다라고 언급을 하고요. 4월달 생산자 물가지수가 5월달 소비자 물가지수에 영향을 제대로 못 끼친 거죠. 그 말은 판가 전이를 온전히 못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이제 중국하고 공통된 현상이죠. 중국 생산자 물가 9%, 소비자 물가 1.4%인가 5% 나왔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이렇게 가격 전가를 온전히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럼 반대로 온전히 하는 곳에 좀 주목을 해야겠죠. 네. 그래서 이때 기업의 영업 레버리지가 높아서, 영업 레버리지가 높다는 거는 이제 고정비 비중이 커가지고 매출 조금만 올라가면은 이제 마진이 커지는. 그렇죠. 예, 그런 업종이고. 더 이상 지불할 게 없어. 네. 인력 돈 다 주고 나면 그 인력으로 추가로 뭘 할 수 있어. 그런 회사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혹시나 가격 전가를 온전히 못하더라도 뭐 마진이 크게 축소되지 않을 이런 방어력이 있는 종목들을 언급을 몇 개 해줬는데, 변동성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재료의 변동성이 높으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화학업종이 요즘 흔들리는 것 중에 하나, 재료의 변동에 따라서 마진의 변동이 있을까봐 그렇게 흔들리는 것 중에 하나죠. 네. 그래서 언급했던 업종 종목이 SK그룹, 그리고 금호타이어, 현대제철, 한국조선해양, 롯데쇼핑을 언급을 해줬습니다. 네. 뭐 금호타이어는 사실 오늘도 판가 인상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유럽, 미국도 이미 했었는데 일본에서도 7월 1일부터 타이어 가격을 3% 인상한다라고 발표됐습니다. 네. 네, 이런 게 항상 이제 기업의 마진을 잘 보호를 해주겠죠. 전기차가 많아지면 타이어 더 많이 쓸 것 같아. 급출발 급가속이 많으니까. 그리고 반대로 이제 영업 레버리지가 낮은 종목으로도 주의하라라고 언급을 해주는 종목이 농심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도 한번 신라면 가격 예전부터 좀 오랜 몇 년 동안 동결을 해오고 있다, 판가 인상을 못 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었던 종목이고요. 반면에 신라면가가 오르면 대박 나지. 근데 못 올리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일단 대체적으로 너무 많고. 분식집 1,000원씩 다 오르잖아. 그럼 그것도 있죠. 신라면 100원 올려봐. 분식 라면 2,000원짜리 없어져. 2,500원, 3,000원 싹 바뀌는 거지. 어마무시한 파급 효과가 있네. 지렛대 효과. 도미노 잡아뜨리는 거랑 똑같죠. 그렇죠. 그리고 한국전력도 언급을 해줬습니다. 이거는 뭐 연료 변동제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아직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게 없어가지고 아마 언급을 한 것 같고요.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산업개발, 오뚜기도 지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이제 10일마다 나오는 데이터인데요. 수출 데이터가 6월 1일부터 10일치까지가 잠정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수출이 173억 달러, 수입이 179억 달러 비슷했습니다.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41% 엄청나게 늘었고요. 네. 수입은 31% 증가했습니다. 품목별로는 승용차가 137%. 계속 승용차가 앞단에 있네. 네. 그래서 승용차도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거 보고 언제까지 좋을 건가 도대체. 작년에 워낙 나빴지. 근데 일단. 그렇죠. 난 재작년하고 비교하는 게 나왔으면 좋겠어. 승용차는. 네. 그렇죠. 근데 일단 상승률로 보면은 4월, 5월, 6월 굉장히 좋습니다. 네. 승용차 그리고 석유 제품이 70%, 반도체가 37%, 선박 30%, 액정 디바이스가 16%라고 언급을 해줬고요. 네. 액정 디바이스는 LCD LED입니다. 네. LCD LED OLED. 그래서 자동차가 일단 전반적으로 오늘 완성차 업체 주가가 좋았거든요. 네. 막 2% 이상씩 상승하다가 결국에는 뭐 현대차는 1% 상승, 기아는 0.7%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 관련해서도 이제 정부에서 좀 도와주겠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네. 홍남기 부총리가 자동차 부품사 1000곳을 미래차로 전환 지원하겠다라고 했고요. 전기차나 이제 자율주행에 필요한 부품이나 소재 개발 등의 이제 신사업 모델에 집중을 지원해서 2030년까지 1천만 달러 수출 기업을 250개를 육성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5천억 원짜리 이제 미래차 펀드를 통해서 연구개발도 지원하고 이제 전문 인력도 10,000명이나 양성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전일에 그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 신영증권에서 이제 리포트가 하나 나와서 네. 소개를 해드리면요. 내연기관차가 이제 3만여 개 정도 부품이 있는데 이 중에 37% 수준은 전기차에서 사라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전기차 시대에 필요한 이 배터리, 모터, 열관리, 센서 관련된 이 부품 업체들은 살아남겠죠. 하지만 엔진, 변속기, 연료 탱크, 이제 뭐 연료 안 쓰니까요. 그리고 배기 시스템 등의 이제 내연기관의 핵심 부품을 제조하던 업체들은 활로 모색이 필요하겠죠. 그러겠죠. 네, 그리고 HEV 차량 그 보급이 빠르게 진행됐던 일본 사례를 한번 보면요, 힌트를 얻을 수가 있겠는데, 좋네요. 예, 부품 업체들은 이제 물량 감소를 예상을 하고 공장을 일본에서 인건비가 싼 태국 등으로 많이 옮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진을 좀 어느 정도 방어를 한 효과가 있고요. 또는 사실 더 좋은 거는 신규 아이템을 추가로 늘려서 미래 시대에 적응을 하는 거겠죠. 작년도에 이 전기차 얘기 나오면서 축전지란다 그 콘덴서 관련 회사들의 주가가 정말 점프업을 한번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무슨 애쉬 전기줄 애쉬 그 전기줄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더라? 갑자기 그게 생각이 안 나네. 이렇게 외국어가 약합니다. 이 정도 못 가는 걸로. 골드만 못 가. 실버만도 못 가. 그 한애쉬. 예, 한애쉬 애쉬가 한번 대박이 터졌었죠. 작년에. 그러니까 이게 전부 그런 식으로 바뀌는 거니까 일단 기계장치, 기계공학과 분들 진짜 난감합니다. 지금 전기차로 바뀌면 그런 게 있는데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한 40년에 걸쳐서 전환이 되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네. 근데 너무 짧은 기간에 전환이 될까봐 그게 그렇죠. 걱정인데 점점 앞당겨지고 있다는 게 그게 심각한 문제인데 현재 추세면 20년 안에 다 뒤집어진다. 그러니 이를 어쩌냐. 20년? 길 것 같습니까? 저는 제가 대학 졸업한 지 20년 넘은지 오늘 알고 깜짝 놀랐어요. 얼마 안 된 줄 알았어요? 그럼요. 강의실 앞에서 족가던 기억이 아직도 나는데 순식간이야. 네, 금방 지나갑니다. 네. 참고로 족고 못했어요. 족고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2차 전지 관련된 주가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중국에서도 아주 좋았어요. 예, 근데 막판에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네, 2차 전지주들이 갑자기 3시 20분까지 괜찮다가 3시 반 딱 종가 되니까 갑자기 위로 확 튀거나 밑으로 확 주저앉거나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오늘 2차 전지 ETF 리밸런싱이 있었거든요. 삼성자산운용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코스닥 150 지수 정기 변경을 맞아서 삼성자산운용에서 2차 전지 ETF 리밸런싱을 했습니다. 근데 좀 막판에 많이 했나 봐요. 에코프로 HN이라는 종목은 이건 좀 장중에부터 편출을 많이 했습니다. 예, ETF에서 편출되면서 기계적 매도 때문에 장중에는 마이너스 10%까지 갔다가 장중에서는 종가에서는 마이너스 6%로 마감을 했고요. 에코프로는 이제 장 막판에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한 6.7%로 갑자기 이제 더 확대가 떨어졌고 됐고요. 예. LNF는 플러스 4.5에서 갑자기 상승폭이 확 줄어가지고 플러스 1.6%로 마감했습니다. 네. LG화학은 플러스 2.7에서 오히려 상승해서 5.3으로 2배로 점프를 했고요. 부속업체들 다 때리고 완성 쪽으로 갔네. 네. 저기가 좀 많이 빠져서 그런가? LG화학이? 그래서 좀 오늘 희비가 갈렸을 네. 것 같은데 뭐 궁금하셨던 분들은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오늘 업종 상승률 1위는 철강 금속 업종이었습니다. 3.5%나 올랐고요. 네. 네, 철광석 가격은 또 계속 올랐더라고요. 네, 오늘 현대제철이 5%, 포스코도 4.6%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연내 금리 인상을 할 것 같은 그런 발언을 하셨는데요. 창립 71주년 기념사에서 그 경제가 견실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현재의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향후 적절한 시점부터 질서 있게 정상화해 나가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이거는 사실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이 언급이 하반기 이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이 발언을 했기 때문에 연내 금리 인상으로 아마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평가가 좀 잇따랐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뉴스인데요. 그 바젤위원회가 비트코인 관련해서도 이제 위험 가중치를 두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위험 가중치는 1250%로 부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9월 10일까지 의견을 모은 뒤에 최종 확정할 예정이고요. 이 바젤위원회는 암호화폐는 은행을 위험에 처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위험 부담을 견딜 수 있는 충분한 자본금을 그만큼 갖게 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다만 이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CBDC는 이 위험 가중치의 대상은 아닙니다.
CBDC는 저기하고 다르죠. 크립토커런시하고는 전혀 상황이 달라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같은 대상은 아니고요. 네. 이번 지침으로 이제 암호화폐는 최고 위험 자산 등급인 유니크리스트 등급으로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이거는 은행감독위원회잖아요. 바젤위원회. 그래서 은행에 대한 규정인데 은행이 암호화폐를 보유하려면 투자금이 1250%에 해당하는 안전자산을 보유하거나 1억 하려면은 1250억을 네, 그 정도 잔고로 담아둬야 된다. 아니. 1200배가 아니라 12.5배. 1억 하려면 12억 5천. 네, 그렇죠. 그리고 투자금과 동일한 금액의 자기 자본을 보유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됩니다. 네. 네, 자기 자본 비율이 이제 8%니까요. 네. 하지 말란 얘기지. 아마 힘들겠죠. 그럼 유동성도 풀어준 적도 없긴 하겠지만 또 막히는 뉴스니까 좋은 뉴스는 아닙니다.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네. 네. 그리고 이제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어요. 7월 달부터는 거리두기 완화되고 네. 영업 시간도 이제 제한이 풀어지고 네. 모임도 이제 8명까지 가능하게 한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걸 기대하고 있는데요. 아마 구체적인 안은 다음 주쯤에 아마 빠르면 발표가 될 것 같고요. 오늘 아침에 속보가 나온 걸로는 현재 거리두기 체제를 3주 연장해서 7월 4일까지는 유지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번 연장은 거의 마지막 연장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그쵸. 보이는 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 매일 1% 이상 올라가고 있잖아요. 조만간 맞으신다면서요. 다음 주에 맞을 예정입니다. 예비군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저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아무것도 없죠. 네. 근데 참 경로 사상은 다 어디로 갔단 말인가. 예. 국가의 자원이지. 난 비자원. 난 비자원이야. 네. 전쟁이 나면 제가 빨리 나가야 되기 때문에. 네. 전쟁 군장 들고 뛰다가 쓰러질까봐 걱정이 되는 거지. 오히려 챙겨주다가 더 전력이 약화되는 거지. 이 나이가 되면. 네. 그래서 제가 맞아서 만약에 혹시 정신 못 차리면은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제가 다 혼자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아주 기분 좋은 주말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